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마침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스승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나라 사상가인 한유는 스승의 말씀이란 뜻의 사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옛날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었으니 스승이란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고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한유 선생에 따르면 스승은 단지 학업을 가르쳐주는데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도를 가르쳐주고 삶의 의문이 생겼을 때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죠. 따라서 스승이란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좀 존경할 만한 스승님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경우도 많고요. 또 과거와 달리 시대의 어른이나 참 스승이라 부를 만한 분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환경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의 변화요? 예, 예. 앞서 말했듯이 스승이란 인생의 도를 가르쳐 주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에게 도를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먼저 스승님이 올바른 길을 알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예. 말하자면 스승이 먼저 인생의 지혜와 연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문제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나이를 먹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생에서 올바른 길이 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또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인생의 도까지 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예. 이유는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를 먹고 인생의 지혜를 쌓은 사람을 두고 연륜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여기서 연륜이란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해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대체로 세상의 변화가 거의 없던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 자연히 연륜이 쌓입니다. 예. 경험이 누적되거든요. 하지만 요즘처럼 세상이 빨리 변해버리면 연륜을 쌓기가 힘듭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그렇죠.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쌓은 경험이나 지식이 바뀐 세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가령 산업사회에서 쌓았던 연륜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연륜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스승 제자 관계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살았던 경험, 시대의 경험이 제자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면 스승님의 말씀을 제자가 곧이곧대로 듣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네. 스승님이 축적한 지혜를 네. 활용할 만한, 적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네, 그런 뜻이잖아요. 예,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지식이나 지혜의 저장 장소가 바뀐 탓도 있는데요.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불렸던 움베르토 에코가 오늘날 책은 우리 시대의 노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과거 노인의 역할을 책이 대체했다라는 뜻인데요. 예.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책이 귀했던 시절에는 인류의 지식이 주로 사람한테 쌓였습니다. 예컨대 농경 시대에는 노인의 존재가 마을의 도서관에 비유되기도 했거든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졌다는 그렇죠. 건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살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주로 어르신 찾아뵙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주로 사람에게 축적되어 있다가 후대 사람들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대체로 지혜로웠고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지식의 저장 창고가 사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바뀌었어요. 그죠? 그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어르신을 찾기보다는 전화부터 찾죠. 예,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거기서 뭐 네이버나 구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른에게 묻지도 않고 또 물어본다 한들 어른이 대답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른도 스마트폰 찾아요. 그죠. 그래서 각자 찾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존경할 만한 스승이 왜 없는가에 대한 원인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찾을 수 있는데요. 공급 측면에서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려서 네. 연륜을 쌓기가 어렵고 또 시대가 변해서 과거에 쌓아놓은 연륜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서성이 좀처럼 생겨나지 못합니다. 네. 또 수요 측면에서도 요즘 사람들은 필요한 지식이나 지혜를 어른이나 스승에게 구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다 보니까 스승님의 필요성을 과거처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래저래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입니다. 예. 예. 이제 뭐 스승도 인공지능이나 뭐 인터넷 그런 뭐 이렇게 대체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정한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로는 스승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유 선생의 다른 책 잡설이란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리마상유, 백락불상유. 천리마는 어느 시대에 있지만 그걸 알아줄 백락이란 사람은 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인재가 없다고 한탄을 하자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를 알아봐주는 왕이 없다며 빗대어 한 말인데요. 이 논리는 참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승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스승을 알아볼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스승님이 있고 없고는 스승님의 존재보다는 제자의 태도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한유 선생은 누구든 도를 깨달은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보다 앞에 태어나서 나보다 먼저 도를 들었다면 나는 그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나보다 뒤에 태어났더라도 나보다 먼저 도를 들었다면 나는 그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신분의 귀천도 없고 나이에 많고 적음도 없고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은 도를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면 신분도 나이도 따지지 않고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공자님이나 나 외에는 모두가 스승님이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과도 공명하는 지점인데요. 이처럼 세상에는 스승이 없는 게 아닙니다. 스승을 알아보는 식견과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학생이 준비됐을 때 스승이 나타난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네. 신분이나 나이 뭐 이런 데 관계없이 누구든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그분이 바로 스승이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또 그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분들이 또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겠죠. 예, 그죠? 예. 예. 요즘 시대가 아무리 참 스승이 나타나기 힘든 환경이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스승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살아가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될 올바른 지혜를 알려주고 길을 밝혀주는 스승의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해서 자기 주변에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제가 그 참된 스승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만 제대로 터득하면 당장이라도 위대한 스승을 모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뭐 이 마음속에 예. 사숙하는 각 분야의 여러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예. 되게 좋으네요. 예. 사숙이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는 걸 말합니다. 누구나 사숙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표현은 맹자가 공자에게 사숙했다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맹자는 그런 사실을 동양고전 맹자 2루편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군자의 영향도 5세대가 지나면 끝나고 소인의 영향도 5세대가 지나면 끝난다. 나는 공자의 제자가 될 수 없었지만 다행히 5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자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공자보다 무려 100여 년이나 늦게 태어난 맹자는 공자 사후 5세대가 지나기 전에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제자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의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지만 공자님을 스승으로 삼고 공자님에게서 도를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학문에 임했죠. 시간을 초월해서 무려 100여 년 전에 참 스승에게 배운 셈인데요. 이처럼 시대를 뛰어넘어 과거의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맹자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스승으로 추앙을 받을 수 있었던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맹자는 공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숙한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한다 할지라도 존경할 만한 스승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후대까지 인생의 도를 알려주고 좋은 가르침을 제공하는 스승님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예. 맹자가 공자를 사숙하여 스승으로 모신 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빛나는 성형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스승으로 모신다면 여전히 좋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전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빗대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은 넓고 스승님은 많다. 그래서 다들 스승의 날을 맞아서 사숙할 수 있는 스승님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신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스승을 찾는 거라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없으면 사숙을 했으라도 찾으시면 되겠죠. 스승의 날 맞이해서 아주 좋은 얘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